오늘 시간에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살았던 김수진 선생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사상 그리고 종교,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진 선생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진 선생. 네, 청진에서 사셨다고 하셨죠? 네. 청진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정진시는 이제 항구 도시이고 북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러네요. 네, 저는 이제 그 정진시에서 음. 조선소라는 곳에서 이제 통계원으로 일하다가 그 2013년 8월에 이제 탈북해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구만요. 네. 참 조선소라고 하니까 참 네. 청진 조선소는 사실 뭐 이게 일반 뭐 짐배나 사람이 타는 배가 아니라 네. 그게 이제 군함을 만드는 곳이 돼가지고 더더욱이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죠. 그곳에 통계원으로 계시군요. 네. 오늘 시간에 저희들은 이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상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도 사상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상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저희들이 과거 생활을 이야기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앞에서 잠깐 언급됐지만은 먼저 이제 북한 하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그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제가 떠나오기 3년 전에 화폐개혁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그 숱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했던 것. 그게 이제 향수라고 하기는 너무 아픈 향수. 그런 것으로 이제 남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혼란과 동요와 그리고 엄청난 피해 입은 사람들도 있고 그랬겠네요. 네. 사실 이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서 거의 15년 이상을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자신들이 물질적 부를 이제 일으켜내온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는 배급도 하나도 못 풀고 정말 어려운 속에서 이렇게 끌어안은 그런 부인데 그걸 이제 몽땅 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시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제가 올 때는 제가 지금 고향에 대한 추억에서 가장 지금 삼삼하게 떠오르는 거는 이게 지금 잊혀지지 않는데 제가 이제 청진역을 떠날 때 꽃제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꽃제비가 많다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몰랐는데 역전에 나와서 또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차에 발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돌아본 것이 그 꽃제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아픈 추억이며 고향의 향수로 남았습니다. 뭐 꽃제비들이라고 하면 뭐 일단 집을 나온 부모가 부모를 잃은 그래서 노숙하는 그런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은 북에서 나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왕들을 그렇게 노숙자로 시키면 선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뭐 항상 책에서나 TV에서 말하는 거는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다. 어린이들 내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뭐 나쁜 기억뿐만 아니라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정겨웠던 좋은 추억 같은 건 없습니까? 좋은 추억들도 있죠. 좋은 추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우리 북한에서 다 장사를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직장에 다닌다 해도 장사를 하지 않고는 못 살지 않습니까? 동생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공업품 장사를 했는데 어느 하루는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백공구 그룹바가 들이닥쳐서 그 동생의 짐을 몽땅 다 빼앗겼어요. 아이고 저런. 그렇지만 이제 고향 사람들이 또 그 주변에 있던 좋은 사람들이 다 나서서 이제 다 도와주고 해서 그 짐을 다 찾기는 찾았는데 50%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그때 도와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 한국에서 잘 살면 그들을 도와줄 길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그런 마음 이런 걸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일개월 생각하면 북한에는 돈 버느라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서 뭐 부모도 형제도 가족도 다 모르고 저만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완전히 뭐 짐승처럼 살지 않았냐 하지만은
지금 아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그래도 그 세상에는 물론 100%는 아니지만은 그런 갸륵한 마음들도 있었다. 그런 네. 추억이 드신 것 같네요. 네. 전 다른 이야기 할 줄 알았어요. 아, 그 북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렇진 않은데.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예. 장마당하고 붙어 있습니다. 음, 그래 가서 꽃제비들 너무 많이 받고 그 음, 앞에서 죽어가는 꽃제비들 아이들이 음, 죽는 걸 음, 어느 날 밥덩이를 음, 이렇게 죽어가는 애들한테 지어주기도 했거든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지금도 눈앞에서 서물거리는 건 그 꽃제비들의 모습입니다. 네. 동기혼을 했으니까 뭐 밥을 못 먹거나 뭐 매일 몇 끼가 걱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이제 생활 자체는 괜찮게 살았습니다. 예. 음, 어머님도 장사를 했고, 음, 저도 직장에 다니지만 장사를 안 하면 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공장에서 이제 배급 주는 것도 없고, 월급도 이제 석 달인가 넉 달인가 밀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작업반 직장 사람들이 그 이제 그 월급도 주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이러니까 나 자신이 우선 힘드니까 나 자신이 아침 저녁으로 직장에 뛰어다니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장사를 했고, 또 그렇게 호강한 삶은 아니었지만 밥은 노력해서 노력해서 밥은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사람은 상당히 날 때부터 네, 예, 불안한 그 존재로 났거든요. 예, 그래서 살다 보면 어딘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네, 현재의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그 예, 문제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 예, 이런 것 예.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거지? 또 어떤 때는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 없을 것까? 이런 뭐 기준 같은 거 찾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기준이 사실은 아주 깊은 연구와 여러 가지 이수신경을 다 총합해서 큰 어떤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사상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정말 아주 단순 명료하면서도 우리가 꼭 지키고 살아야 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코코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을 뭐 빌리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걸 뭐 자세히 뭐 이론적으로 풀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좀 있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음, 사상이 인간을 일으켜 세우는 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상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상보다도 음, 인간의 무한한 경험과 음, 또 그 경험 속에서 쌓는 진리들이 예, 사상보다 더 중요하고 음,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제가 어, 많이 합니다. 예. 실천적으로는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네. 주체사상, 북에서 우리 많이 네. 떠드는데 네. 주체사상이 삶에서 걸음걸음 아니면 뭐 경우마다 다 발동돼가지고 나의 행동해야 될 어떤 지혜로 연결되고 그렇지는 않았죠, 우리가. 않죠. 당연히 그 예, 사상은 주체 사상이라는 건 우리한테 예. 암기하는 거였고 학습하는 검열 거였고 맞추는 검열 맞추는 거였고 사상을 검토당하는 예, 검토당하는 그런 그런 거였지 수단이었죠. 그것이 실제 인간 생활에 들어와서 예, 우리를 뭐 일으켜 세우는 예, 어떤 확실한 예. 어떤 논리는 아니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네. 거예요. 근데 네. 여기 분들은 이제 그 주체 사상에 네. 완전히 심취되어 있고 거기에 철저하게 세뇌된 이 네. 북한 주민들, 탈북자들 네. 어떻게 그걸 털어냈습니까? 사람이 사상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인데 저는 거부해요. 그건 아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뭐 인간관계를 맺고 모든 데서 마치도 그걸로 인해야만 주체 사상을 통해야만 뭐 동지관계도 형성되고 음, 모든 것이 일이 다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 저는 거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음. 주체 사상이 오히려 불편하다. 저는 예, 어떤 게 불편했어요? 사상으로 동지가 되기보다는 예, 인간의 까닭에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라든가 음, 배고플 때 밥 한 끼 음, 먹여주는 그 음, 따뜻한 마음 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한테 음, 동지심을 불러일으키고 인간관계를 맺어주고 음.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우리 네, 네, 남한처럼 네,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네, 사람들이 네,
그 어울려 살아간다면 너의 사상은 뭐냐 이렇게 네. 물어보겠는데 네. 거긴 오로지 한 가지 사상이니까 그렇죠. 네. 사상이 다른 놈 어떻게 뜬가요? 사상이 다른 사람은 또 홀 다 정치권 잡아서 세워서 정치권수이 다 다 가져갔으니까 잡아가죠. 온 네. 사회 일색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상 일색화. 네. 그러니까 사상을 갖다가 무슨 너랑 나랑 사상이 다르니 내 사상을 다른 게 좋아 이런 건 없죠. 그래도 말입니다. 네. 주체 사상의 핵심적 진수가 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말씀은 대단히 좋은데 우리는 내 운명을 내 자체로 개척한 적이 없거든요.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만이 개척이 되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 당이라는 거는 예. 실질적으로 우리 운명을 잡아쥐고 딱 이렇게 묶어놓고 이긴 거죠. 우리가 내 운명을 내 힘으로 개척하게끔 만들 수 없게 하는 당이었거든요. 왜 그런 사상을 내놨을까? 저도 지금 네. 한참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주체 사상을 내놔가지고 네. 대외적으로 야 우린 주체를 세웠으니까 누구 말도 안 듣고 러시아 말도 안 듣고 소련 말도 안 듣고 우리는 우리 길로 가게 그런 건 좋은데 그 북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짝에도 우리 의식에도 우리 행동에도 별로 영향을 미친 건 없었다. 정확하게 앞에서 잘 지적했는데 학습할 때 제목으로 떨어지거나 검열 마치거나 학습 총화진 이런 걸로밖에 국한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저는 이제 고난의 행것이 제일 고생하고 힘든데 하루는 직장에서 나가니까 너 암성물이 좋으니까 너 이번에 있지 문답식 경연 나가라는 겁니다. 아기가 지금 3살인데 예. 등에다 업고 그래서 제가 나는 못하겠다. 여기에 지금 젊은 애들도 가득한데 간에는 머리가 따라 못 가주지 않냐. 네가 무조건 나가라 하는데 저는 못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총화에서 사상투쟁에도 지금 저를 넣고 했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제가 그 96년도인가 전국 문답식 주한경연에 제가 평양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거 뭐 그렇게 배고픈데 아기를 등에다 고 새벽에 이제 가마에다가 푸른 나물에다가 쌀가루를 거기다 쌀가루 다르고 옥수수 가루를 막 풀어서 여우면서 앉아서 부엌에서 책을 지고 그걸 암송하느라고. 기막히네요. 그래서 제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이거 하고 이제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협생의 필수적 요구이다. 예. 이 두 개를 엄청나게 이제 학습해가지고 아예 통달했어요. 통달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이 굶는데 아기를 시험만 데다 맡기고 갔다 왔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갔다 와도 배급 하나 없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네. 벽보에다가 전국 그 학습 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마치고 온 김순동을 열렬히 축하 이런 건 써볼 때 그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거기 문탑식 갔는데도 거기서 또 그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경연 우리가 이제 6등인가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 잘했죠. 네, 6등인가 했는데 1등을 저는 이제 우리도 영 잘했으니까 예, 정진 씨도 이제 큰 도시니까 많이 불러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순서는 나는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평양시 1등, 두 번째는 함흥시 2등, 세 번째는 정진 씨를 무조건 이어주지 않을까? 북한은 역시 그렇게 항상 불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항해남도를 1등 탁 먹여주는 겁니다. 항해남도가 돈을 차에다가 쌀을 싣고 온 겁니다. 오. 거기다 거인 겁니다. 거였죠. 여기 사람들 거했다면 잘 모르는데 이게 뇌물을 들었죠. 거했다는 소리.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순서를 할 때 항해남도 1등 하니 2등 평양시가 정말 잘했는데 평양시는 아예 문답식이 빡 납니다. 근데 평양시가 정말 잘했는데 평양시를 갖다가 2등 매겨놓고 그 다음에 3등이 또 자강도였던가 하여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쌀을 중시하지 주체사상을 중시하지 주체사상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주체사상은 정말 보면 정말 어느 때 쓰잘데기 없네요. 대정책이나 다른 나라에 보일 때 그 의미 있지만은 사람들이 생활이 속속들이는 정말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인데 그래도 사람을 살다 보면 그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떤 지혜와
그 나름의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기둥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붙들고 사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어떤 게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올 때까지는 특별히 붙들고 사는 기둥이라는 거. 법칙 같은 게 없었어요? 오직 이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 이제는 국가가 주지 않는다. 음, 뭐 어디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다. 음, 오직 내가 음,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냅두겠다 이런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자기를 부담고 음, 오직 자기가 자기 심정을 부담고 열심히 장사를 해야 산다. 음. 이 장사가 지금 기둥인 거죠. 그렇죠. 붙잡고 사는 기둥인 거죠. 그랬구나. 예. 장사만이 살 길이다. 장사만 살 길이다. 모두 다 장마당으로. 그렇죠. 장사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 있어요. 있었죠. 네. 혹시 이런 이야기를 그때 아마 지금 떠올리면 네. 생각납니다. 운동의 사법칙을 북한 사람들이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의 예, 사법칙을. 운동 뉴턴이 만든 건데 예. 그 뉴턴이 내놓은 건 세 가지 법칙을 내놨어요. 유명한 이 천재 아닙니까? 네. 만유인력의 법칙.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작용과 작용과 반작용의 반작용의 법칙 법칙. 그런 예. 것도 내놓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내놨는데 북한 사람들은 뉴턴도 못 내놓은 네. 이런 삶의 법칙을 그 권한행군식에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 고이면 움직인다. 고이면 움직인다. 모든 물건은 사람도 물건도 고이면 움직인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 가깝게 말하면 간부들 같은 거 자기한테 필요하게 움직이자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찔러준다. 돈을 찔러준다. 예. 그래서 돈을 고이면 예, 움직인다. 사람이 예. 움직인다. 예. 자, 내가 우리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요. 네. 근데 애 실력이 낮아요. 네. 근데 꼭 보내야 되겠어. 그러자면 대학에 당비서나 그리고 이민연의 교육 모집처장 네. 이런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움직이자면 어떻게 한다? 그 사람들을 움직이자면 이제 찔러줘야죠. 돈을 찔러줘야죠. 예. 그렇죠. 1차적으로는 거기를 찔러주고, 예. 2차적으로는 대학 가서 이제 대학 측에다 또 예. 돈을 찔러주고. 찔러줘야 되겠죠. 거기, 그렇죠. 그렇죠. 네. 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장사를 해야 되겠는데 시장에 좀 장사 자리가 하나 필요해요. 근데 다 찼어요. 네. 난 무조건 그 자리를 하나 내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자면 시장 관리소장의 마음을 움직이든지 아니면 뭐 구역당의 간부의 그 해당 간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 움직여서 자리를 내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장마당 관리소에 찾아 들어가서 내가 저 어디 자리가 저기 지금 사람들이 꽉 찼다. 찼는데 나도 꼭 저기 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자리를 좀 주세요 하면 그 이제 고이기 전에 미리 구청 측에서 관리소 측에서 돈을 얼만큼 가져오나 이거는 지금은 고인다는 말 하기도 전에 나 저 자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돈을 얼마만큼 딱 여기다 내놔라.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북의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런 하나의 기교 이거를 법칙이라고 만들었죠. 북한에서 이게 오늘날 굉장히 잘 통하거든요. 통합니까? 예, 정말 잘 통합니다. 예전에는 말입니다. 내가 입당해야 되겠다. 돈 보이면 돼. 당비서를 많이 움직이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입당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나 조상을 닦고 뭐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늦게 퇴근하고 사람들 비판을 세게 하면서 아주 투사로 둔갑시키고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입당이 안 되는 거죠. 입당을 정말 하겠으면 이제 운동의 사법칙 뭡니까? 고이면 움직인다. 이게 북한 사회를 그렇죠. 지배하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보면 우선은 옛날에는 이제 초상화를 막 열심히 닦고 정성스레 닦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거든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먼지가 앉아도 그걸 닦지 않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 입당만 하겠다면 초상화를 안 닦아도 돈을 이제 저업당에 거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입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주체사상보다는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더 확신하고 더 믿는 게 아니냐. 예전에 이런 법칙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날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북한 공무원들
손에 풀기가 있을 때 힘차게 움켜쥐라. 예, 네. 손에 풀기가 있을 때 힘차게 움켜쥐라.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이거 무슨 법칙입니까? 자기가 갈려로 있는 동안에 네. 아래에서 뇌물을 받고 막 조여서 받고 옆구리 찔러서 받고 그 다음에 뭐 빼앗아서 받고 네. 해서 자기 걸 많이 쌓아놓으란 거래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풀기 법칙이란 말이에요. 풀기 네. 법칙. 그리고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지금은 예. 그거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그전에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제 면허보상 받기 전에 모든 걸 다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준비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거든요. 아무리 먹는다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대신으로 이제 내 자리를 앉을 수 있는 사람을 자기가 육성하거든요. 자기가 한 사람을 아주 택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이 자리를 내놓으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날 먹여 살려라.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잠깐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도 뭐 나만 또 그런 게 있어 그런 현상이 아주 만년 돼서 저 걱정인데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돈이 있으면 동생이 형님이다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 아, 북한에서 역시.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네. 예전에는 네. 형님이라면 꾹꾹 죽었는데 아닙니다. 네. 요즘 뭐 형님이 어디 있어요? 돈 있는 놈이 형님이지. 그렇습니다. 이게 막 다 달라진 건데 그게 하나하나가 뭐 굉장히 별 크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말 같지만은 북한 사람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다 들어박여가지고 서로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념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의 지혜이고 세상을 살아보는 기준이라 이거죠. 가치 기준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참 네.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또 나오시기 한 5년 전에 오셨는데 네. 그게 오히려 더 강화됐겠죠. 굉장히. 그렇죠. 지금은 더 하죠. 그때보다는 네. 자, 그럼 이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세상을 네, 살아가자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네, 세상에 네.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맺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도 네. 받으면서 때론 뒤통수 치고 때론 앞통수를 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자면 우리가 살면서 북한 사람들이 사람을 집중했을 때 사람을 믿어야 되는지 사기치잖아요. 네. 또 믿음은 뭔가 그래도 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가치 기준이 뭐가 없습니까? 믿고 안 믿고에서 믿고 안 믿고의 가치 기준이라는 거 지금 그것도 다 돈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뭐 어떤 일을 하겠다 하면 자기 혼자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한 그쪽 분야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택된 사람한테 돈으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돈에 대한 확신에 따라서 일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것이 믿음의 관계. 북한의 돈으로 믿음이 되고 믿음이 안 되고. 아, 그렇네요. 예. 그게 어떤 사상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사상이 아니죠. 이념도 아니고. 아니죠. 예. 이건 하나의 격언을 가지고 그렇죠. 자기 삶의 어떤 지혜, 네. 이렇게 된 실패와 그 성공할 수 있는 그 기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다 네. 다져진 거죠. 네. 이런 이야기를 그때 저희들은 많이 했는데 돈을 주어봐야 사람 본성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북에 살 때 뭐 이게 뭐 맞는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주 안 좋은 이야기지만은 절대로 4가지 유형의 사람은 만나지 말라. 그런 4가지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나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이야기였다라고만 이해하시고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첫째는 뭐냐면 빵쟁이, 교화 갔다 온 사람. 교화 갔다 온 사람. 네, 교화 갔다 온 사람. 교화 갔다 온 사람은 하도 북한 감옥이 정말 죽어서 나온 곳이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제 동료를 갖다가 이렇게 고자질해서 빵 한쪽이라도 얻어먹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기 교도소처럼 힘센 놈이 힘 약한 사람을 갖다 이렇게 참혹하게 뭔가 행패를 해서 그의 것을 빼앗아 살고 하다 보니 사람 인성이 다 파괴됐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우리가 뭐 저 도 직결소에 가거나 뭐 보이부에 잡혀서 그 정말 억울한 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뭔가 국가 이런
도둑질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생계형 범죄를 해가지고 또 아니면 좀 억울하게 그냥 뭐 북송돼가지고 네. 그렇게 수년간을 교도소에 가서 살다 보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인생이 파괴되죠. 그렇죠. 빵제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생. 생은 저는 모릅니다. 소생은요 제소 리몹 갔다 온 사람. 왜 제소 리모트 갔다 온 사람? 제소 리몹 갔다 온 사람들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한 대를 베면 요런 쫙 딱지를 하나 주고 또 한 대를 베면 딱지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돈이 그 아깝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그 돌아왔을 때 돈을 쓰기 힘들단 말이에요. 솔직히 너무 힘들게 번 돈이니까 그걸 안 쓴다고 해가지고 깍재고 그냥 돈 뺏기 모르고 그런 사람이라 해가지고 우리 사회 하나는 전체를 하나의 사회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폄훼했던 거예요. 처음 듣는 말.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포. 제포는 예. 제포는 예. 제일 기국민들인데 예. 제일 기국민들이 사람들이 좋지 않아요. 좋은 사람들 좋습니다. 좋고 예. 그 사람들이 아주 그 자본주의 우리 부모들로부터 유전됐다 해가지고 세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 그럼 망한다. 이제 그런 나름의 격언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없죠. 그게 요새는 멀리 왔으니까 너무 멀리 와가지고 지금은 제포들도 옛날의 제포가 아니고 그다음에 벌목 갔다 온 사람들도 지금은 다 같은 식설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은. 같이 장사하고 예, 같이 도이 아깝고 하니까. 다 힘들게 살고 예. 그것은 옛날의 일들이니까 지금은 그런 쪽에서는 지금 그래, 거의 감옥 갔다 온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뭐 하도 많으니까. 감옥 갔다 온 사람에 대한 차별도 예. 별로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갔지만 예. 억울하게.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지금 상태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예.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격언 그리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쓴맛을 봤던 거 이럴 때 이제 뭔가 마음에 오기와 함께 기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내 절대 안 하리라. 그리고 이번에 장사 잘 됐더니 이건 반드시 되더라. 그런 생각이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겪지 못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꼭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스러울 때 있겠는데. 네, 고민스러울 때가 정말 많죠. 그렇죠. 북한사에서는 이번 장사를 매일매일 고민이죠. 고민이죠. 솔직히. 예. 뭐 장사를 하나 하자고 해도 국가가 승인해주는 장사란 건 없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그렇고 모든 데서 다 고민이죠. 살아가는 생활, 장사라부터 시작해서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네. 그러면 그럼 그때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머릿속에 다 있는 거, 책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 네. 이제 사람들이 종교 같은 거, 미신 같은 거 많이 찾아가죠. 미신. 예, 저는 점쟁이. 예, 점쟁이. 책 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책도 많고 책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그리고 이제 그냥 얼굴만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신이 올라간 사람. 신이 올라온 사람, 관상 보는 사람도 있어요? 관상 보는 사람도 있고 성품요? 다 있습니다. 다 있구만요.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이제 네. 이번 장사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하고 같이 뭐 해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예, 이사할 때 뭐 선 없는 날 어디냐.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일상화됐어요? 저는 이제 그 한국에 오기 전에 저희 동생이 이제 한 10년 전에 한국을 먼저 떠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항상 고민스럽고 힘들고 하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미 전에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미 전에 우리 동생이 제 그 탈북하기 전에 저하고 동생이 자기 친구가 정말 점을 잘 보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친구가 뭐라 하는가 하면 어떻게 젊은 남자예요? 젊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여자가 동창인 겁니다. 오. 우리 동생하고. 어떻게 뭐 봐요? 예, 근데 얘가 한 1년 가까이 병원에서 수술하고 대수술하고 고생하다가 갑자기 신이 이렇게 탁 떠올라가서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동네. 영접했네. 예, 예. 그러니까 소문이 막 대단했습니다. 예. 눈도 좀 아주 이렇게 살기가 떠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눈은 살기 안 뜨고 그냥 평범한데 애가 순진하고 이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걔가 좀 본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동생이 너무 힘드니까 사는 생활 힘드니까 언니 우리 한번
자네 저기 전 본다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가봤는데 그 친구가 그때 당시 우리 동생을 이렇게 자꾸 보더니 딱 북쪽으로 어디 이사 갈 것 같다. 그러더니 야가 구해 이게 훌 없어진 겁니다. 근데 그 그리고 말 믿어요? 저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니 말, 간다라고 예, 나중에 보니까 갔는데 갔습니다. 그때 예, 간다 할 때 갈 예. 수도 있겠다. 갈 수도 있겠다. 이 여자 말이 믿고 싶었냐 아니면 긴가민가 했냐가 얘기죠. 전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쪽에 우리 친척이 많으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예, 그쪽 방향으로 가는 길에 음. 우리 친척들이 많았으니까 돈을 좀 더 받으려 국경에 들어왔는데 집에 안 오니까 이 귀신이 말이 맞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갔습니다. 안 와서. 또 갔는데 안 온다. 안 온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잘 산다. 돈이랑 보내올 거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그해 12월 달에 딱 연락이 와가지고 돈도 오고. 예. 그러니까 예. 나중에 본인 문제도 예. 뭔가 결심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때도 네. 그 집에 찾아서 좀 물어보셨죠? 자주 갔습니다. 자주 장사할 때도 이제 뭔가를 크게 장사할 때도 가서 이번에 장사 떠나려고 한다. 어떻게 되겠네 하면 이번에는 가지 말라 하면 안 갔고 또 이번에는 도리매기 빵 치려 한다. 도리매기 빵 치는데 이거 괜찮을까 하니까 해라. 근데 이제 보면 크게는 떨어 앉지만 그래도 손해는 안 보니까 해봐라 해서 했는데 큰 리득은 못 봤지만 망하진 않았고 적당한 리득은 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야, 그러니까 그 조선노동당의 주체 세상보다도 이제 네, 예. 그 여자의 이게 마음이 더 갔고 그 여자에게 더 의지하게 되네요. 네. 이제 한번 볼라 가자면 집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차를 가지고 와서 모셔가는 정도로,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한번 그런 것 때문에 모의부에 2번인가 잡혀갔어요. 2번 잡혀갔는데 그 이제 후에 이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모의부에 딱 잡혀가서 그 감방 안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보위원들이 막 찾아와서 나를 좀 봐달라. 내가 이번에 승진할 것 같은데 승진이 진짜 되냐 안 되냐 그러면서 얘하고 그동안에 막 친해지더니 그 감방 안에 있는 기간에 보위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둘러들면서 내 성권 봐달라 뭐 봐달라 이렇게 하더니 어느 날 대가닥 내놓은 겁니다. 그렇죠. 성권 봐주고 이렇게 좀 가까워지고 하다 나니까 봐주고 그 후에도 그분이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그 사람들과 친구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요즘 동네에서 제기된다 하면 오히려 요즘은 좀 준수해라 잠자게 해라 그러면 또 그동안 한동안 또 안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야,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해도 삶에 굉장히 큰 어시가 되잖아요. 저는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예, 의지가 되는 거죠. 정말 힘들고 할 때 한 번은 또 이제 우리 이제 딸이 밖에 나가서 노래를 배워가지고 왔는데 이제 장군님 노래를 거꾸로 만든 거예요. 장군님 사기꾼이라는 노래를 진짜요? 예, 집에 와서 부르는 거예요. 종이다 가득 써가지고 이제 초등 2학년인데 위험하다. 예, 초등 2학년인데 이제 그런데 나는 또 저녁에 지금 이제 우리 또 친척이 왔는데 친척한테다 야 얘가 이제 오늘 이런 노래를 불러가서 이제 당장 이제 그 학습장을 다 째겨버리고 그런 노래를 막 적어가지고 애들이 학교에서 막 그걸 서로 막 배워주고 한동안 뭐 단체로 애들이 막 앉아서 불렀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게 정말 이건 나쁜 애다 하면서 막 욕하고 이제 뚝뚝 눈물 흘리다가 애가 자고 내가 이제 이 학습장을 아주 막 이제 라이트하다가 불새하려 버렸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우리 사돈이었어요. 정말 가까운 사돈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보이보다 갖다가 말했던 거예요. 정말 나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나도 또 바쁠 때 많이 우지했던 사람인데 친척이 그렇게 가서 그럴 줄 몰랐어요. 예. 근데 그분이 그 말을
하려고 해서 한 거 아니었어요. 음. 어떻게 됐냐면 그 보이브가 나한테 이제 구분을 우리 동생이 탈북했으니까 나한테 감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말했냐면 그분이 내보다 한 15살 위예요. 그러니까 엄마나 거의 비슷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따르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보이브가 자꾸 와서 자에 대한 감시를 하라. 감시 어떻게 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쟤는 절대로 나쁜 마음 가지고 있는 애가 아니다. 어저께 애가 학교에서 이런 노래를 배워가져서 그걸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애를 막 때려놔가지고 애가 울었다. 이렇게 돼, 그 말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부가 와서 아침에 지금 아이고. 직장에 출근하려고 채비하는데 예. 저 시간에 아주 보이지는 문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서가지고 애가 금방 좀 학교에 보내고 지금 나도 지금 나갈 차비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보이부에 이제 가서 한동안 취소를 당했어요. 취소를 당하면서 애도 또 데려다 놓고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웠냐 뭐 어쨌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 지금 보이원은 지금 우리가 탈북자 가족이니까 내가 이 노래를 애한테 류포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가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지고 또 따지고 하는데 그날은 그렇게 하다가 나왔어요. 오늘은 집에 가라. 큰일 날 뻔했어. 예, 큰일 날 뻔했죠. 해가 망신할 뻔했어. 큰일 다 잡혀갔죠. 다 잡혀가. 그런데 이제 집에 왔는데 내가 그날 너무 속상하니까 잠도 안 오고 하니까 구밤중으로 저녁에 밤중으로 자전거를 타고 귀신한테 갔어요. 점쟁이한테 갔어요. 예. 네, 점쟁이한테 또 다른 점쟁이 갔어요. 갔는데 점쟁이가 내가 딱 들었으니까 너 딸 때문에 뭐 있지? 법에 끌려갈 일이 생겼구나. 딱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다. 괜찮다. 괜찮다. 일이 없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 너 딸 때문에 이런 일 생겼구나. 예. 근데 실제 그 다음날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돈이 쭈빗쭈빗하면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사실은 너를 옹호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일이 이렇게 됐다. 근데 이제 보이원이 왔다 갔는데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배워준 애가 또 그 집에 또 연절연절 걸려가지고 그 집에서 아마 엄청난 돈을 거이고 조용했어요. 무마시켰네. 무마시켰습니다. 네. 없는 돈을 또 거기다 예. 쓰다 이제 오지기나. 이게 학교에까지 사건화 돼가지고 학교에다가 세멘트를 한 톤 내라고 야. 학교장한테다가 보입해서 자기네 건설에 필요한데 너네 학교에서 이 사건이 너네 학교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불렀으니까 학교 전체가 이거 책임져야 된다. 학교장이나 비서가 책임져야 된다. 너네가 내놓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장이 막 뽁대고 하여간 그때 싸움 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이제 북에 계실 때 네. 그 점쟁이 보는 그 젊은 여자분 네. 참 한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네. 성공과 실패가 막 엇갈려드는 그런 세상 살면서 미래도 불투명하고 그런 속에서 큰 도움이 됐는데 남한에 오셔가지고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더욱 여기는 복잡한 세상인데 여기서는 뭘 붙들고 사시는가요? 여기서는 뭐 이제 여기 와서는 좀 벌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뭐나 먹고 사는 일이 내가 노력하면 사는 세상이니까 더 욕심을 안 내면. 예, 욕심을 안 내면 그리고 욕심을 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뭐나 내가 일한 것만큼 먹고 살면 된다. 이게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살 인생의 키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산다. 근데 아무리 내가 살면서도 네. 생각지 못한 그런 불운이 올 수도 있잖아요.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나 어떤 일에 연루되어 그런 적은 없었어요? 건강이 뭐 해쳐지거나. 몸이 좀 아프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몸이 너무 아프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플까 좀 그러면서 조상 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네. 그런 생각까지는 한국에 와서는 별로 북한에 있을 때는 항상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매달렸는데 여기 와서는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니까 내가 솔직히 북한에서는 이 흰쌀밥에 고기는 아니라도 김치라도 먹고 사는 게 북한 사람들의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그 원보다도 더한 걸 먹고 쓰고 살고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은 없고 건강이 원래 북한에서
해쳐진 건강이라 음, 여기 와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음. 교회를 좀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오, 예, 그러네. 교회 다니면서 어, 뭐 마음에 평온이 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괜찮구나. 아, 예, 그래. 교회는 좀 다닐만 하구나. 평온이 온다. 이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다면 북에 있을 때 애국 것도 많이 듣지 않았어요? 네,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실 때까지도 들었어요? 저는 많이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셨구나. 예, 정진은 거기 뭐 많이 안 들어가는가 보죠. 아니면 안 보려고 했댔어요? 저는 안 보려고 했습니다. 위험해서. 왜냐하면 탈북자 가족이기 때문에 아, 그런 것에 자꾸만 해도 얽히면 음, 아주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친구들이 이제 남조선 영화 음, 벌러 오나 음, 간부집 친구 음, 이제 벌러 오나 전 자기네 집에서 오늘 이번에 무슨 영화 지금 남조선 영화 본다. 음, 저는 저만은 안 갔습니다. 음, 잘못 걸리면 음,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뭐, 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네, 오직 그 안에서 찾은 나름의 격언이라든지 그 지혜를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다 좀 도움을 주는 게 뭐 점쟁이나 미신, 네, 관상하는 사람들이고, 그 정도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근데 보시면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들한테 많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나만의 그렇죠. 어떤 뭐 출판, 방송, 텔레비전, 그 작품들, 문학 작품들, 엄청나게 네, 사람의 의식을 깨치게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의식의 변화는 올까요? 북한 주민들이? 당연히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 사람들이 의식이 지금 상태에서도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음, 한국의 드라마들을 보고도 사람들 자체가 음, 이제 한국이 잘 산다. 음, 이런 의식이 북한이 가장 지금 아픈 것이 힘들게 사는 것이 음, 밥을 못 먹고 사는 거. 그렇죠.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산다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런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음, 옷 같은 것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중국 드라마라 이렇게 보면 옷에 대한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옷에 대한 예민한 부분, 저런 옷을 입었구나, 간편하겠구나,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 그런 것도 많이 불러오면서 그게 서서히 사람들이 변하는 의식이 아닐까요? 문화에 따라하고 그렇죠. 싶은 따라오고 싶은 그런 의식이 서서히 자라면서 그러면 생활 실상도 점차도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당구의 선전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저 북한 의식이. 사람들이 뭐 웬간한 간부들이 삶이 우리 대한민국 똥강아지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얘 이제 똥강아지 얼마나 잘 먹어요? 북한에 이제 여기에 제가 와서 보면 북한에서 그 이제 북한의 중앙당 간부들이 응, 그 오렌지나 응, 귤 같은 거 마음 놓고 뭐 먹습니까? 먹죠. 못 먹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서민이 응, 중앙당 간부보다 더 잘 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랑 이제 TV나 드라마에서 책에서랑 이런 거 우리는 오렌지가 뭐냐? 그러면 서서히 이게 오렌지랑이 뭐 오렌지를 먹는다 하면 그 사람들이 오렌지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오렌지랑이 먹는 거다. 우리는 이런 거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마구 먹고 있구나. 푼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TV 드라마에서 이제 그 아나운서들이랑 그 매번 옷이 바뀌고 드라마에서 매번 한 개 보시면 옷이 매번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많이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중국 드라마 보면서 1부에서 이렇게 옷이 입었는데 2부에서 옷이 부작인데 2부에서 또 옷이 바뀌었구나. 이런 걸 집에 들어서 또 옷이 바뀌는 거, 또 잠자리에서 옷이 바뀌는 거, 이런 부분에서 문화적인 충격. 북한에서는 그래서 밖에 나가는 옷이 나들이 옷이 한 벌이고, 그렇죠. 잘 때 입는 옷이 한 벌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서서히 지금 사람이 의식이 좀 변화되거나 이러지 않을까. 문화적인, 문화적인 그 충격과 그로부터 먼저, 모방하고 싶고,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옷차림이 달라지고, 예. 행동이 달라지다 보니까 예. 이제 생각하는 것도 틀려진다. 이제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경적에는 제가 보니까, 우리는 제가 청진 안쪽에서는 우리가 한국이란 말을 못 들었거든요. 근데 국경적에는 대다수가 다 한국. 북한. 아랫동네라고 하나요? 아랫동네 말은 우선 지나갔습니다. 그건 지나갔어요. 그게 아랫동네라고 말한 거는 저 안쪽에서 지금 한경남도, 평성,
그쪽에서는 아랫동네라고 아랫동네라지. 하는데 국경 지역에서는 한국. 국경 지역에 다 한국. 한국. 그리고 또 오. 대체로 아랫동네란 말도 아, 안쪽에서는 크게 못합니다. 아랫동네라고 말하면 또 욕먹고 그러니까 남조선. 남조선 하는데 이제 국경 쪽에는 이제 한국, 북한. 깨가지고. 예, 그렇게. 북한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문화적 충격이 뭐였냐면 또 예. 이제 이제는 내가 오기 착 전부터는 어떤 말이 돌았냐면 자기 신랑감 보고 오빠. 오, 진짜? 예, 오빠. 제가 너무 놀란 겁니다. 사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감. 신랑감을 넣고 전혀총각. 예, 전에서가 오빠. 저는 그러니까 약혼식 했는데 약혼식 했는데 오빠 해서 저 신랑인데 왜 오빠라 하나? 나는 지금 아주 천진하니까 저 신랑인데 왜 오빠라 하냐? 오빠하고 사는 거야. 그래 물어봤어요. 네. 너 저 신랑인데 왜 오빠가 하니? 지금 다 오빠라 하지 않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금방에 싹. 저 너무 놀랐어요. 그래 나는 너무 세기를 지났구나. 그러니까 나는 또 이제 예, 그래서 놀랐어요. 그런 충격도. 그러네. 예. 그렇게 빨리 변하기도 하네요. 예.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을 이제 저희들 위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로 좀 결속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사상, 북한 사람들의 인연, 북한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그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하고 별 다를 바 없네요. 사상 따위는 그렇죠. 사상 따위는 어떤 형식적이고 그렇죠. 그런 거지만 그 남한은 오히려 또 다르더라고요. 남한은 이게 어떤 뭐 자유주의 사회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사상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사회주의 사상까지도 막 믿는 사람도 있고, 지어는 또 북한의 주체 사상, 거기서 우리가 이전 뭐 영도 폐기하고 사람들 거들도 보지 않는 그 주체 사상을 여기서 뭐가 있는가 해가지고 신봉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 북에서 사람들이 쓰지도 않는 그 쓰레기 같은 걸 왜 여기 와서 사람들이 그게 뭐가 있냐 해가지고 애우고 그대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북에서 그 귀중한 걸 몰란 게 아니라, 정말 귀하게 쓰려고 해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역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살아온 경험과 그리고 교훈, 여러 가지 우리 그 조상들이 남겨놓은 격언과 그 생활 속을 통해서 확인된 이런 걸 가지고 북의 사람들도 살아가는구나. 그렇죠. 다양한 그 법칙도 만들어내는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알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시간 되시면 북한의 생동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오늘 또 첫 출연이다 보시니까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이게 뭐 잘 나오지는 못한다고 좀 아쉬워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들이 참 들었던 이야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후반 부분을 또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전부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